김연가모라는 설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 그 설화 중에서 전설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설화의 세 가지 종류 뭐뭐 있었죠?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이거 조금씩 보고 가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올라가시면 자, 서사관례의 특징 좀 정리할게요. 자, 서사라는 것은 자, 사건을 펼쳐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인물과 그 다음에 사건과 배경이 존재해요. 자, 이게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서사관례의 어떤 3요소 중에 하나인데 구성의 3요소. 자, 이 중에 인물이라는 것은 자, 욕망이나 감정, 윤리관이나 세계관, 시대적, 지역적 조건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 이게 바로 인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종결되기까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여러 가지 어떤 인물과 인물의 어떤 관계 내지 사건, 이런 관계가 이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구성, 플롯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전달하는 서술자의 관점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설화가 나오네요. 자, 설화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설화 관례 양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합니다. 자, 중에 신화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서 신성한 위협을 달성한 이야기, 뭐 주몽신화, 단군신화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설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비범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비극적으로 끝난 이야기.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비극성은 맞지만 뭐 비범한 인물은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 뭐 호랑이 처녀 같은 경우 변신술을 쓰니까 그런 비범한 인물을 볼 수는 있겠지만 김연 자체는 그렇게 비범한 인물은 아니었고요. 자, 구체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구체적인 어떤 절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구체적 증거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신빙성을 확보했고요. 자, 민담이라는 것은 평범하면서 여러 난관을 만나서도 결국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바로 우리가 배울 김연 가문은 어디에 들어간다? 네, 여긴 전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전기 소설이라고 그래갖고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전기성, 전기 소설이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금오 신화가 있습니다. 이 금오 신화라는 그 소설집 안에 5작품이 따로 있는데 뭐 이생규장전 같은 이런 어떤 귀신 처녀와 다시 사랑을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환몽 소설이 들어가는데 이 환몽이란 말은 자, 꿈속에서 벌어진 신비로운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이야기를 우리는 환몽 소설 또는 환몽 구조의 소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또는 몽자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들 작품에서 꿈속 사건은 깨달음의 어떤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의 구운몽에서 마찬가지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다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바로 현실의 고민이나 문제가 꿈속 사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이번 시험범인 구운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뭐 영웅소설, 가문소설, 판소리개 소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쭉 넘어오셔가지고요. 자, 김연가문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원 연기설화라고 있어요. 사원이라는 건 절입니다. 사찰과 관련된 자, 그것의 근원이 되는 설화, 내력설화, 이 사찰, 이 절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지? 그 내력을 밝히는 설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하는 변신형 설화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색깔이 강합니다. 불교적 색채와 그 다음에 전기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전기소설, 기이한 이야기. 그 다음에 환상적이고요. 자, 주제는 자기 희생적인 고귀한 사랑. 자, 그리고 자, 특징을 보시면 신이하고 환상적 요소가 아까 이거 전기성과 연결시킵니다. 동물 변신 모티프, 자, 원시 신앙과 불교의 문학적 접목 등이 보입니다. 자, 이건 본문 안에 들어가서 따라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 날, 초여드렛이니까 며칠이야? 8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음력
2월 8일이 되면 자, 이때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흑륜사의 전탑을 도는 복회를 삼았답니다. 자, 흑륜사라는 구체적인 증거물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탑을 도는 것으로 복회를 했다고 했으니까 복을 주십사 이렇게 소원을 비는 이런 모임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신라 시대 탑돌이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원성왕 때, 자, 낭군 김현이, 자, 여기서 김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주인공이 되겠죠? 자, 지금 밤이 깊도록 홀로 지금 쉬지 않고 탑돌이를 하고 있는데, 자, 한 처녀가 연부를 하며 뒤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해 눈길이 마주쳤대요. 자, 나중에 알겠지만 이 처녀는 바로 호랑이입니다. 자, 탑돌이를 끝내자 으슥한 곳으로 가서 서로 정을 통했다. 결국 누구와 누가?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연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계속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가다가 서산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으로 들어가는데 자, 늙은 할미가 그녀한테 묻습니다. 자,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니까 물어봤겠죠? 바로 할미는 바로 이 호랑이 처녀의 엄마입니다. 자, 함께 온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고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자, 비록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 서로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 그래도 없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왜? 결국 하나는 인간이고 한쪽은 동물이란 말이야. 이것이 서로 간에 오랫동안 그 인연을 지속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누가 또 와요? 바로 이 형제들이 찾아오면 자, 이 호랑이는 지금 결국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자, 이거 속담을 뭐라고요? 쏘아놓은 화살이요. 그 다음에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걸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라. 이때 너의 형제들, 너의 오빠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 오라비들이 오면 바로 김연을 해칠까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처녀는 바로 김연을 데려다가 구석진 곳에 숨겨놨어요. 자, 조금 뒤에 또 3마리 범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 오빠들이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집안에서 비린내가 나네. 자, 사람 냄새, 고기 냄새가 나네. 자, 사람을 지금 요깃거리로 생각합니다. 자, 자, 어떤 시장길을 좀 면하기 좋겠구나 라고 했어. 이때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자, 이때 하늘이,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 자, 이 하늘은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절대자로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 심판자.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 자, 이것을 한 놈을 벌을 주어서 다른 100명을 경계하겠다. 이거 1벌 100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라고 말했고 새 짐승이 그것을 듣고는 모두 근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호랑이 처녀가 얘기합니다. 새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징계한다면 스스로에 대해 징벌을 하고 경계한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 자, 이거 살신 성인 되게 중요한 한자예요. 자, 스스로의 몸을 죽여서 자, 인을 이루는 것. 자, 바로 희생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아래에서 그랬더니 자, 이 비정한 오빠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기뻐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자기 여동생이 죽는다고 하는데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합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 사양하고 거절했어. 그 이유는 자신의 호랑이란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게 없으니 감히 내 저의 속마음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종류가 달라요. 자, 당신은 사람이고 저는 지금 호랑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저녁에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제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저는 결국 제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의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죠?
동물이 인간과 지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지금.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시가에 나가서 시가. 자, 이거 어디를 얘기해요? 시장입니다. 자, 시장통 또는 여기서 지금 일반 상가나 이게 늘어선 거리에 나가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자, 임금이 자,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는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겁니다. 자, 당신은 겁내지 말고 이때 어떻게 하래? 나를 쫓아서 북쪽 숲으로 오래요. 자기가 거기서 기다리겠다 이거 약속 장소야.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김연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일련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아, 자, 호랑이와 사람이 이렇게 사귀는 것은 되게 정상은 아니다. 자, 이미 그런데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자, 하늘이 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걸 다 하늘에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당신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 요행으로 바라겠느냐. 요행. 자기가 어떤 뜻하지 않게 생기는 어떤 행운. 요행수.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자기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당신과 그래도 어떻게 서로 인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당신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갖고 내 벼슬길을 지금 사겠는가 이거야 지금.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자, 5가지 이유가 있대요. 먼저 하늘의 명령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는 병사가 되는 거고 기쁜 일이 될 거고 자, 또 우리 일족에 또 복이 된대요. 왜? 자기가 지금 희생을 함으로써 살신성인함으로써 나머지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결국 나라에 지금 어떻게 호랑이가 지금 사라짐으로써 어떻게 근심이 사라질 테니까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겁니다. 자, 한 번 죽어서 이렇게 5가지의 뭐가 있어? 이렇게 이로움을 이미 갖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깁니까? 다만 저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어떤 소원? 절을 지어 주시고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절, 이게 바로 나중에 나오는 호원사입니다. 자, 절을 짓고요. 불경을 강화해서 좋은 과보를 얻도록 저에게 보배로운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자,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어떻게 자신은 지금 뭐가 됐는데 호랑이로서 죽지만 나중에라도 결국 나를 어떻게 부처님에게 잘 어떻게 불경을 강인론해줘서 그 자기 업보를 풀어주신다면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는 이제 뭘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지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달라 이거 부탁을 합니다. 자, 밑에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여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한 가지 볼 것 학습활동에서 한번 보긴 하겠지만요. 과연 이게 진짜 호랑이냐? 이건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 부처님이 지금 감동을 해서 누가 아까 탑도리를 냈었죠? 분명히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을 거란 말이야. 자기는 뭐 부귀 공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느님께서 감동을 해서 이 호랑이라는 존재를 내려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 어떻게 높은 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호랑이 처녀였겠죠?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 없었어. 자,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 정말로 범을 잡는 자에게는 2급 벼슬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금을 건거시키게 하면 자, 김연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벼슬까지 먼저 받은 다음에 자, 격려를 해주고요. 자, 김연이 단독 자, 칼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범이 처녀로 변해서 자, 반갑게 웃으며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에 있는 간장. 자, 이것도 구체적인 뭐가 될 수 있다? 증거물하고 연결됩니다. 그 민간요법이에요. 자,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듣게 하면 자, 다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신성성의 바탕을 준 민간요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김연이 찾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이 이 호랑이를 찌른 거예요? 아니면
호랑이 스스로 자기를 찔렀나요? 호랑이가 스스로 자결을 했죠. 자, 그 이유는 김현인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인연을 맺었던 대상을 자기 스스로 죽인다면. 자, 그래서 자, 만약 여기에 대해 죽이고 자책감을 느낄 것을 알고 처녀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호랑이를 쉽게 잡았다 라고 했어. 자, 그 사정은 지금 발설을 하지 않았어요. 비밀을 지켰단 말이야, 혼자.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했더니 상처가 모두 나았대요.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 설화의 내용이 어떤 사실성 이걸 지금 부각하네요. 자, 김현은 나중에 이제 벼슬길에 이제 나아간 뒤에 서천가에 절을 세웠는데 그 절 이름을 호원사. 자, 이게 바로 사원 연기설화. 이 절을 짓게 된 내력 이것이 드러난 바로 이 전설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법망경이란 불경을 강설하여 법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호랑이가 제 몸을 죽여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자, 밑에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 지나간 일의 기이함이 깊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겪었던 이 신기한 일을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제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자, 이게 바로 글쓴 동기네요. 세상에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이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 이름이 붙었네요. 자, 지금까지 이것이 전해져 온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희생한 까닭은 인간인 김현과의 사랑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한 보은, 자, 은혜를 갚기 위한 희생으로 그다음 바로 이 살신성인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이 작품에서 자, 표면적으로는 지금 인간인 김현과 호랑이인 처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고 자, 이면적인 부분은 자, 기도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한 바로 김현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야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이거 핵심정이 있었나요? 아까 이거 했었던 건가요? 자, 넘깁시다. 그럼 활동으로. 자,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자, 김현과 그 다음에 호랑이 처녀의 만남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중에 결국 인연을 맺은 다음에 호랑이 처녀를 따라갔는데 자,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이 어떻게 이를 잡아먹으려 하고 자, 이래서 호랑이 처녀가 지금 자, 새 오빠를 대신해 자신이 벌을 받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처녀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결국 김현의 은덕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결국 김현이 결국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장면. 자, 마지막 호원사라는 절을 세워서 호랑이 처녀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지금 갚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시면 각각의 성격 물어봤죠? 자, 결국 여기 있는 김현은 결국 어떻게 자신이 인연을 맺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신의 그 벼슬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이 이어지는데요. 자, 이걸 통해 김현은 자, 나름대로 자, 여기서 주체적이고 진실한 성격을 지닌 인물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거기에서 호랑이 처녀는 결국 이타적인 자,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강인구가 지금 삼국 유사의 일부분을 지금 번역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자,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호랑이 처녀는 자, 탑을 돌 때 김현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이 외쳐서 악을 징계하려고 하자 이를 자신이 감당하기로 했으며 신령한 처방을 전하여 사람을 구하고 절을 세우고 불계를 가르치겠대요. 이것은 다만 짐승의 본성이 어디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바로 부처님이 사물에 감응하는 방법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났대요. 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김현이 탑돌이를 하고 그 정성의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께서 결국 호랑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감응하는 방법, 감동한 방법으로서 내세웠다는 얘기야.
김연이 탑돌이의 정성을 다한 것을 보고 감동하여 몰래 이로움으로 보답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때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선행을 베푼 까닭 호랑이가 지금 처녀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호랑이 처녀가 희생과 이 선행은 바로 김연의 탑돌이가 부처를 감동시킨 것에 대한 대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보시면 자 이생규장전의 일부분이 나와 있네요. 아까 우리 금오신화에서 이생규장전 그 작품입니다. 개성행에 살던 이생이 글 공부하다가 저 우연히 채낭이란 채씨 처녀입니다. 자 채씨 처녀를 알게 됐고요. 자 두 사람이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하게 되지만 부모님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결국 또 누가 결혼을 다시 해요 결국은. 하지만 또 홍건적의 난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리고 여기 이생은 살아남고 저기 채씨녀는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바로 이 채씨 처녀가 다시 환생을 해서 자, 두 사람이 지금 인연을 이어나가는 장면인데 자 말을 지금 상당히 길게 했어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자 이생은 이미 그녀가 이승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부인은 어떻게 피난해서 목숨을 보존했으면 물어봤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채씨 처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야. 하소연하는. 결론적인 것은 제가요. 결국 양갓집 딸로서 자, 결국 나는 지금 어떻게 여자로서의 어떤 이런 행실만 받았고 나는 결국 예의 범절 이런 것에 철저했던 사람인데 우연히 당신과 인연을 맺게 되고 자,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당신에게 모든 마음을 줬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임에 했지만 다시 어떻게 환신해가지고 저승에서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어떻게 인연을 맺고자 하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를 받아주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길게 설명했어요. 자,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본디 양갓집 딸로서 양반 4대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육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 여자로서의 어떤 이런 여기죠 행실을 힘썼고 시서와 그 다음에 예법을 배웠대요. 그러니 다만 귀중의 법도만 자신은 이런 귀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이었는데 자 언젠가 자 당신이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작품 이생규장전의 그 제목입니다. 자 여기는 남구는 바로 누가 되는 거고 이생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장안을 엿보았다. 자 이게 바로 작품 이생규장전 그 뜻입니다.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 한번 웃고는 평생 가약을 맺었고 피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장차 100년 해로의 낙슬 누리려 했는데 자 횡액을 만났대요. 자 횡례지액이라는 것은 결국 홍건적의 난으로 해가지고 자 구렁에 넘어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어떻게 제가 죽음에 이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 이리 같은 놈들에게 바로 홍건적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 찢겨져 버렸대요. 자 결국 무엇을 위해서? 정조를 위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이거네 지금.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떻대요? 당신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원통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은 짝이른 새가 되어버렸대요. 자 그래 이제 저의 환신은 자,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다시 맺으려 옛날에 굳은 맹세를 지켜야 하는데 자 당신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 길게 했죠? 결국 제가 지금 죽었지만 다시 환신해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은 인연을 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자 원래 나의 소원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채남과 함께 살았고 피난 갔던 노복들도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들의 기륭사도 가보지도 않고 집에서 늘 뭐만 해요? 자 지금 채남과 시를 주고받으며 세월을 보냈다 그랬으니까 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안에만 지금 처박혀 있는 걸 뭐라 그래? 자 이걸 두문불출했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누구와 최낭자와의 어떤 인연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상의 공통점은요. 둘 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남성은 현실에 있어요. 하여튼 비현실적 존재인 여성과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을 나누나 결국 파국을 맞게 되고. 자, 둘 다 전기 소설적 면모가 보이긴 합니다. 자, 둘 다 소설은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김연 가문은 설화라고 했죠? 소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전기라는 것은 결국 비현실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김연 가문은 결국 김연과 본래 호랑이인 여성과의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생규장전에서도 전란으로 인해 죽은 여성이 환신이 되어가지고 남성과 사랑을 나누지만 마지막 결말에서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밑에 이 설화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이것을 소설적 특성으로 구분했네요. 자, 김연과의 김연은 호랑이 처녀의 희생을 통해 세속적 성공을 거둡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예생규장전에서는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사랑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냐?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자의 의지로 해석한다면, 자, 이 김연은 설화적 특성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후자는 소설적 특성. 자,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런 면에서 소설적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